안녕하세요. 헤드헌터TV의 박기봉입니다. 오늘은 헤드헌터TV 제20강 성공한 헤드헌터 연봉 1억 시크릿 노하우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연봉 1억 달성 어느 직장인이나 꿈이죠. 목표이고요. 자, 우리 헤드헌터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런 분이죠. 자,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연봉 1억이라는 그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연봉 1억 정도 월급쟁이 중에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한번 볼까요? 자, 작년 근로자 평균 급여 3,650만 원이네요. 억대 연봉자 80만 명입니다. 80만 명이 여러분 많으십니까? 적으십니까? 자, 3,650만 원 평균 급여 근로자들. 그렇죠? 그럼 저희 헤드헌터들은 어떨까요? 그죠? 헤드헌터 평균 급여는 얼마일까요? 제가 우리 헤드헌터 TV에서 이 부분 다뤄드렸죠? 자, 헤드헌터 수입은 얼마인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강의. 제 2강에 했네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헤드헌터 분들하고, 직장인들하고, 그, 연봉 수준을 잘 비교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80만 명, 헤드헌터, 여러분도 한번 하셔야죠. 그 중에 안에 들어가시려면 우리 헤드헌터 어떤 비법으로 연봉 1억 헤드헌터 분들은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대표 헤드헌터와 서치펌 스모이 카페에 가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자유로운 걸 들어가시면 이번 주에 추천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자, 8년차 헤드헌터입니다. 자, 8년차 헤드헌터 홍부님이 올리셨네요. 자, 2012년 8월에 입문하여 2년 동안 죽어라 힘들었지만 자, 2018년 8월에 입문했으면 아마 지금 한 8년 정도 됐네요. 보니까 자, 2년 동안 죽어라 힘들었다 합니다. 자, 이분을 제가 좀 알아요. 어떤 분인지. 저번에 모임도 나왔고요. 이분은 HR 출신입니다. HR. 아무래도 인사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글도 쓸 줄 알고 그 채용에 대한 ABC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공 있는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분이 쓴 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자, 이분이 쓴 글의 의미를 근데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2012년 8월에 입문하여 2년 동안 죽어라 힘들었지만 3년차부터 소득이 증가하여 4년차부터는 연소득 1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4년차부터 연소득 1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죠? 자, 이 연봉 1억이라는 게 저도 뭐 이 정도는 하지만 한번 이렇게 달성하고 나면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어요, 사람은. 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걸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연봉 1억을 달성하신 분들은 이걸 유지하려고 정말로 죽어라 노력합니다. 이분 말했죠. 죽어라 힘들었죠. 자, 2년차부터는 헤드헌터 소속으로 재택 형식으로 집 근처의 소사무실에서 혼자 자유롭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우리 헤드헌터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시크릿한 거잖아요. 자기만의 그 노하우와 그런 고객사 컨택하는 것 또는 내 고객사 어떤 고객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 헤드헌터하고 대표하고만 알고 싶지 주변 헤드헌터 분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또 후보자 컨택할 때 그 비법, 인사팀 마케팅 할 때 그 비법. 자, 이런 것들을 남한테 굳이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분은 또 이렇게 소사무실에서 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그냥 남의 간섭이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헤드헌터라는 분들의 특성이 남의 간섭이 싫은 우리 직장 생활에 남의 시선이 싫은 거죠. 본인만의 그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또 본인만의 개인 시간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죠. 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소사무실에서 혼자 사무실을 얻어놓고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 초창기 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얼마 지나온 헤드헌터 생활을 느낀 바로는 자, 한 7가지 정도로 이분이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서.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2년 동안 코옥보다는 고객사 개척에 비중을 두고 80% 이상 투여해야 한다는 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제가 앞 강의에서도 꾸준히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죠. 어떤 겁니까? 잠깐만요. 이 탭이 안 먹네요. 컨트롤 T. ESC 눌러야죠. 자, 신입 헤드헌터 첫 석세스의 중요성. 본 19강에서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신입 헤드헌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바로 이분이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거? 바로 1번. 자, 코옥보다는 고객사 개척. 자, 우리 헤드헌터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내 고객사를 확보하는 거죠. 자, 내 고객사가 있어야 내가 이 헤드헌터로서의 쉽게 말해서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후보자도 발굴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신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헤드헌터 분들이 이 고객사 발굴보다는 처음부터 코옥을 많이 하게 돼요. 코옥을. 그죠? 코옥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좀 물들어 있는 거, 좀 야생미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오더를 그냥 후보자만 찾다 보니까 좀 쉬운 거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자기만의 종합 예술입니다. 자기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마케팅을 하는 거죠. 자, 거래처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코옥, 처음에 이제 코옥부터 하다 보면은 그 야생미가 떨어집니다. 자, 헤드헌터 처음 입문했을 때 제가 항상 권하는 건 그 야생성, 정글에서 살아남는 그 생존력을 길러야죠. 그러려면 이분처럼 고객사 개척에 80% 이상을 투여한다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입문했을 때 거의 100% 했습니다. 코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코옥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 거래처만 가지고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월 10개 이상 포지션이 항상 존재하며 년 5명 이상을 입사시킬 수 있는 회사를 3개 정도 확보해야 해요. 자, 제가 얘기했죠, 앞에. 자, 뭐 자기한테 이렇게 꾸준히 오더가 나올 수 있는 회사 5개만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평생 이 직업으로서 이분처럼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개 정도면 꾸준히 오더가 나오죠. 물론 이런 게 또 경기의 업종이 인더스트리에 그 부침이 따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만 방심하면 바로 거래처에서 오더 없어가지고 공황 상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3번은 최소한 마케팅을 꾸준히 하십시오. 거래처 확보하는 그게 헤드헌터의 생명력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걸까요? 고객사와는 커뮤니케이션을, 후보자에게는 감성을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 참 멋진 글이네요. 이렇게 글도 참 잘 쓰네요, 이분. 자, 이분 제가 잘 아는데 전번에 모임에 나왔던 분인데 다시 한번 이 글을 보니까 다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군요. 자, 고객사에는 커뮤니케이션, 후보자에게는 감성. 이건 정말로 HR 업무 한 10년, 20년 해본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공의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고객사에는 커뮤니케이션. 자, 고객사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주 해야죠. 왜 해야 될까요? 자, 우리의 JD를 받더라도 그 JD의 의미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건지 그 타겟팅을 좁혀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팀하고 꾸준히 없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또 후보자를 컨택해보고, 후보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거 많잖아요. 그럼 또 인사팀에 전화해서 그걸 또 좁혀가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지 아세요?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그 후보자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떨어졌는지, 그럼 또 타겟팅을 또 방향을 바꿔서 또 좁혀가야 돼요. 끊임없이 좁혀가는 과정이 우리 헤드헌팅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이 고객사와 커뮤니케이션, 단순히 JD 받고 후보자 추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사와 끝없는 커뮤니케이션. 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바로 1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 2년 동안은 코옥보다는 고객사 개척. 그렇죠. 코옥 안 사는 사람이 2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PM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의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하려면 1번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하고 이분이 주장하는 거하고 틀린 게 없어요. 자, 후보자에게는 감성.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이. 자, 후보자한테 단순히 사무적으로 하지 말고, 자, 후보자하고 전화했을 때는 그분하고 일단 주파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자,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심정, 그분의 처지, 그분이 왜 이직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감성을 터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후보자하고 끊임없이 같이 갈 수가 있고 또 그 후보자한테 소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개 마케팅, 이게 굉장히 강한 툴이잖아요. 그렇죠? 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거 뭐 사실은 이 주제 하나하나 가지고 이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시간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자, 다음은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입사 후에는 한 달 이상 후보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 그렇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아니라 우리 헤드헌터 분들이, 자, 힘들게 마케팅을 하고 거래처를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후보자를 서칭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시켰어요. 석세스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3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1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이 발굴을 해서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입사를 해가지고, 자, 한 달 만에 퇴사를 했다. 이건 뭐, 자, 여러분 3개월 한 거, 1개월 한 거 다 의미 없어요. 그냥 열정페이하고 끝나는 거죠. 자, 얼마나 이렇게 되면 허탈합니까? 자, 헤드헌터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은, 자,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후보자하고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3번. 별표 몇 개예요? 5개입니다. 자, 우리 이분도 이거 꾸준히 시행착오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한 달 이상 후보자를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후보자들은 한 직장에서 뭐 한 3년 근무하다, 또는 5년 근무하다, 어떤 분은 10년 근무하다 이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그 전에 회사에서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나 뭐 휴먼 네트워크나 부서 간에나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직장을 생활을 해왔던 거죠. 그 외부 자극이 없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왔던 거죠. 그런데 새로운 회사로 이렇게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생소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 조직도 생소하고 사람도 생소하고 문화도 생소하고, 그렇죠? 출퇴근도 생소하고 모든 게 다 생소해요. 특히 가장 이 사람 간의 관계, 이분들하고 다시 휴먼 네트워크를 다 새로 쌓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분은 그 과정이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굉장히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파가 많은 게 이 한 달 과정. 그렇죠. 이 한 달 안에 승패가 나는 거죠. 자, 이 한 달을 꼭 참고 인내를 하고 벙어리, 옛날에 뭐 벙어리, 며느리는 병어리 3년 하라고 했잖아요.
자, 벙어리 한 달을 좀 하면서 이분들하고 기존 조직들에게 잘 적응을 하면은 이분은 이제 3달을 채울 수가 있죠. 자, 우리한테는 3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3달의 의미가 뭡니까? 워런티 기간이잖아요. 자, 우리 헤드헌터들이 추천을 해서 이 3개월 정도 다녀야 우리가 이분이 중도 퇴사하더라도 수수료를 리펀드하는 과정이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3달 정도는 후보자가 다녀야 되죠. 물론 이 3달 다녀가지고는 안 되죠. 한 3년은 다녀야죠. 왜냐면 3달 다니고 퇴사하더라도 인사팀하고 굉장히 안 좋은 느낌으로 다가가잖아요. 결국은 우리 이 기업체하고는 끊임없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한 달부터 3달간 꾸준히 후보자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헤드헌터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한테 인사팀에서 수수료를 주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이 헤드헌터, 우리 서치펌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러면 자, 4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점. 복장, 용목, 근무 시간, 휴일 근로도. 자, 모든 직장인의 승부는 뭐에서 나옵니까? 바로 근태에서 나옵니다. 이 4번에서 나오죠.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자, 얘기했죠. 실패하는 헤드헌터의 7가지 특징.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태에서 실패한 사람은 결코 헤드헌터로서 성공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 저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점. 왜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되겠어요? 왜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헤드헌터란 직업은 개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거 월급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월급쟁이 시절에는 아파서 몸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집안에 경조사가 있어서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 헤드헌터는 매일 빠져도 됩니다, 여러분. 매일 회사 출근해도 되고 매일 놀아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수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수입을 꾸준히 창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개미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배짱이처럼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는 수입이 제로인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4번, 근태가 안 되면은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근태는 우리 헤드헌터 직업의 시작에서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헤드헌터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꺾여요. 왜 꺾일까요? 일단 마케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마케팅의 과정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계란을 던져서 이 바위를 흥건히 적셔야 여기서 오도가 나옵니다. 제 표현이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헤드헌팅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오도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그렇죠? 끊임없이 이렇게 꺾이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년 이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계약을 갱신을 해요. 그 1년 동안 그 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서치펌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대기업들은 이 과정을 겪어요. 저희들도 올해 이런 업체 찾아가서 또 얘기도 하고 저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아주 항상 생각을 하고 연말이나 연초는 그 마케팅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점. 그렇죠? 자, 우리가 그 복장,
이분이 얘기 강조를 했어요. 용모, 그 다음에 근무 시간, 휴일 근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첫째 복장을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이 복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 복장이 정말 중요해요. 이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정장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기억이 나네요, 보니까. 자, 정장을 입다는 것은 뭘까요? 정장. 우리가 정장을 입는다는 것은 추리닝 입을 때하고 정장 입을 때하고 여러분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고 정장을 입고 바깥에 외출했을 때, 아니면 여성분들이 집안에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갔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복장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다듬게 한다는 거죠. 내가 정확히 정장 차림으로 깔끔하게 입고 회사를 출근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출근하면서부터 마음 자세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복장이 중요합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복장. 헤드헌터를 달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용모. 마찬가지죠. 머리를 부시시 않게 하고, 머리를 감지도 않고, 대충 가는 거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샤워를 하고, 깔끔히 정돈하고 출근하는 사람. 굉장히 이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출발점부터 다르죠. 그러면 하루에 그 성과물도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용모라는 게. 자, 근무 시간. 이거 근무 시간 별 5개죠. 자, 하루 워킹데이. 9 to 6. 9 to 6. 자, 여러분, 이 9 to 6 지키는 헤드헌터 분들 과연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 아침에 9시에 출근 못하고 9시까지 출근하는 사람. 제가 헤드헌터 100명인 데서 첫 헤드헌터 해봤지만, 자, 아침 9시에 출근율이 관리를 안 하면 거의 10%, 20% 떨어집니다. 자, 6시 전에 퇴근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9시에 출근하려면 러시아워 전철에서 굉장히 힘들죠. 버스 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또 6시에 퇴근하는 거. 1시간 먼저 퇴근하고 싶어지죠. 러시아워 피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또 이 9 to 6가 안 되는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도가 많아 보세요. 자, 9 to 6가 중요합니까? 토요일 주말에도 나와야죠, 당연히. 휴일 근로 하라지 않습니까? 자, 연봉 1억 하려면 휴일 근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쉴 때 다 쉬어가지고 어떻게 남을 이깁니까? 자, 서치펌에 오도가 또 오는 거예요. 자, 오도 오는데 한 서치펌 10개 군데 뿌려요, 쫙. 그러면 남들보다 먼저 더 서칭해야 되고 자포탈에 새로 올라온 사람들 더 먼저 남들보다 작사를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또 휴일에도 나가서 근무하고 그게 바로 이분의 연소득 1억의 비결입니다. 비결이 따로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엉덩이 의자에 딱 붙이고 앉아있는 시간에 비료한다고 이 소득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자, 4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나머지 3개 있죠. 자, 이게 강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읽어보면 단단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하나 이 의미를 파악하고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내공의 깊이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부연 설명을 쭉 해드리죠. 자, 이건 제 2강에서 여러분과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도 좀 쑥스럽지만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도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제 구독자가 아직도 531명이거든요. 최소한 1000명 정도 가면은 여러분하고 실시간에 스트리밍으로 동영상 여기서 저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1000명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장인 성인데요. 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헤드헌터 TV가 양질의 고품격 헤드헌터 TV가 되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헤드헌터 TV 박기봉이었습니다.